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장 2절 벡터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벡터 함수의 조금 의미라든지 또 그 다양한 벡터 함수들이 나타나는 곡선들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극한하고 미분과 적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벡터 함수가 뭔지를 모르고 기호로만 계산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양한 벡터 함수를 갖고 오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도 그렇게 길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때 마지막 방정식, 저는 표현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랬지만 학생들이 뭐 아이스크림이다, 뭐 여러분 그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그래프들 막 교과서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 비록 비대면이지만 다들 그 원성이 이렇게 그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래프들을 충분히 알 때 여러분이 훨씬 더 벡터 함수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가끔 공부 열심히 하는 의욕적인 학생들 그래프 이렇게 외부로 하면 되지 하고서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들고 온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교과 과정에 본문에는 없지만 조금 추가해서 했고요. 그 대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계산 위주로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 그러면 미분 먼저 할게요. 우리가 벡터 함수의 미분을 기호로 먼저 보기 전에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잘 알죠? 어떤 함수 값의 변화에 대한 그 변수의 변화량, 변수 변화량 h죠. 이 b에 대한 극한값이 미분이었어요. 그러면 벡터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 정의를 먼저 볼까요? 벡터 함수의 미분 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변수 변화에 대한 함수값, 벡터 함수값의 차이를 그 변수의 변화로 나눴을 때 이 b에 대한 h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즉 변수 변화량분의 함수 변화에 대한 이 일명 평균 변화율을 그 x 변화든 t 변화든 걔가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미분 가능이라고 하고 얘를 벡터 함수에서의 미분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교과서 여기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벡터 함수의 정의가 나왔죠. 그러면 정의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일변수 함수하고 달라서 머릿속에 기호로만 봤을 때 좀 잘 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벡터 함수가 곡선을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그 t를 갖다가 c로 보낸다. 그럼 벡터 함수가 c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c로 갈 때 요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변화율에 대한 어떤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여기와 c일 때와 그거의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 얘네들 차이를 그 변화율 뭐 h면 h 혹은 이쪽 방향에서 k면 k 얘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하다 보면 얘는 고점에서 우리가 평면에서의 곡선하고 똑같은 원리로 접선이 되더라. 요점에서의 접선이 되더라. 그래서 쉽게 그냥 평면처럼 곡선이지만 3차 곡선이지만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면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변화됐을 때 이렇게 변화됐을 때 이런 변화율을 서서히 줄여서 이쪽 반대 방향인가요? 줄여서 서서히 가면 이 순간에서의 접선이 되더라. 이렇게 서서히 이런 차이가 이 차이가 서서히 줄어서 이렇게 해서 이 순간에 접선이 되더라. 그래서 RT를 미분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타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줄여서 이 t 차이를 줄이다 보면 이렇게 접선이 거칠게 가다가 이렇게 순간 접선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까 식으로 정의로 봤을 때 조금 복잡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와닿게 계산 버전으로 가면 의외로 쉽습니다. 벡터 함수를 우리가 가장 평범한 3차원짜리 벡터 함수라고 했을 때 걔를 미분하면
기호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F함수 미분처럼 똑같이 벡터 함수의 미분 기호도 이렇게 쓰면서 결론은 각 성분을 미분해 주면 된다가 답이에요. 물론 이거를 아까 처음 정의해서 여기까지 계산 결과 간단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 그림 못지않게 유도 과정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유도 과정이 너무 조금 현실적으로 공대 학생들한테 너무 좀 복잡해서 결과식 걔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로 쉽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까지 먼저 하고 예제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벡터 함수 한 번 미분한 거 기호를 배웠듯이 두 번 미분도 기호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가 F함수 마치 일변수 함수 미분처럼 이렇게 똑같은 기호를 쓰고요. 줄임 기호로. 더 줄임 기호,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라임 기호죠. 그래서 두 번 미분, 그거는 역시 각각의 성분들을 두 번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계산 확인을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1번. 한동안 교과서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데 지금 2절이요. 443페이지 예제 1번 하는 겁니다. 여기는 벡터 함수 RT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는 요거는 R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 T가 0일 때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거의 벡터의 크기까지. 세 번째 문제는 R을 두 번 미분한 거에 0의 값. 그럼 이계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T에다 0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네 번째는 그거의 크기. 그래서 저렇게 전체 연결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먼저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크기 필요한 계산 먼저 확인을 하면 저 벡터 함수를 한 번, 두 번 미분한 게 일단 필요해요. 그럼 한 번 미분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끼리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2t를 미분하니까 2 코사인 2t,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좀 정칙적인 기호를 썼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로 바꿔서 표현해주면요. 저 벡터 함수가 코사인 t, 사인 2t, t 이렇게 벡터 함수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 얘를 미분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 성분을 미분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t, 얘는 얘대로 미분.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대로 미분. 그럼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2t를 미분하면 코사인 2t 이렇게 되겠고 t를 미분하면 1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단한 기호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 미분하라는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걸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아까 이 결과를 다시 똑같이 벡터 함수 미분법, 즉 성분별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이 벡터 함수를 미분하니까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2 코사인 2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사인 2t. 그 다음에 여기는요. K라고 되어 있는 거는 T가 없이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 그래서 여기는 0이라서 안 써야지만 일명 3차 공간이니까 0K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 이걸 없앴어요. 그냥 줄여서 안 쓴 거죠. 즉 성분으로 표시하면 제가 R을 두 번 미분한 거는 결국은 이것도 한번 줄임기호로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줄임기호로 얘가 RT다. RT가 지금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2T, 그 다음에 T였다면 R'T는 이렇게 되겠고요. R2'T는 얘를 또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얘 미분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 얘 미분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4 사인 2T가 되겠고 상수
플러스 1은 미분하면 0. 그래서 IJK보다는 이렇게 조금 성분으로 표시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 눈에 쉽게 이해가 되고 J가 사라져서 아 다시 이거 2차원인가? 이런 차원의 혼돈도 없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을 했어요. 그런 다음 0일 때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 결과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첫 번째 성분은 0, 두 번째 성분 2, 세 번째 성분 1. 그 다음에 얘도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0이 되는 거죠. 그 결과에 길이까지 요구했으니까 얘 길이들 우리가 처음 벡터에서 배울 때 그 길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벡터 함수를 이계도 함수에서 그 길이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벡터 함수 이렇게 주어졌고 미분한 다음에 접선 벡터 즉 미분한 게 접선 벡터니까요. 접선 벡터 R'2를 그려라. 그림까지 확인을 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일단 미분 먼저 해볼게요. 미분은 각 성분을 미분하는 게 벡터 함수 미분이었으니까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미분을 했고요. 두 번째 미분, 그래서 미분은 다 했고요. 요구한 구체적인 1인점 대입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은 다 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려면 갑자기 얘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벡터 함수의 그림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함수의 그림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성분을 우리가 보통 x, 두 번째를 y라고 잡아야, 즉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전환을 해야 그림 그리기가 쉬워서 바꿔놓고 보니까 저 매개방정식 연결하면 xy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공동 매개변수 t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거 t는 x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1 플러스 x제곱으로 이렇게 y는 1 플러스 x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차 곡선이 되는 건 알았는데 물론 뭐 세세한 것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 x는 루트 t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큰 범위니까 그림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t가 1일 때가 언제냐? 그럼 t가 1일 때는 x좌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일 때고 y좌표가 2일 때. 즉 아래 1일 때는 1,2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라고 하는 점. 2차 포물선 중에 1일 때 2라는 점. 지나는 요점에서의 미분. 그럼 그 미분, 요 접선 벡터가 된다라고 나왔던 계산 결과를 그림으로 확인하면 그 계산 결과가 지금 2분의 1,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점에서의 접선 벡터는 이거다. 2분의 1,1이다. 그럼 이 벡터가 2분의 1,1, 특히 뭐 분모가 익숙하지 않으면 정수 단위로 환산해서 바꾸셔도 돼요. 그럼 그 점에서의 벡터가 1,2다. 그럼 이 벡터 자체는 가로 성분이 1일 때 세로 성분이 얼마로 가는? 2로 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율이 조금 여러분한테 그림 그려주려고 그랬지만 요 가로 간격보다 세로 간격이 약간 2분의 1씩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이 비율을 조금 같은 비율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0, 1, 2면 얘는 조금 더 2배씩 이렇게 해서 요 벡터가 1,2다는 가로가 1, 세로가 1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벡터 함수로 그림까지 그렸지만 물론 이게 여러분이 이거 2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러면 이 양함수 우리가 흔히 하는 y는 fx라는 이 함수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우리가 기존에 fx라고 했을 때 지금 1,2라는 점은 x가 언제일 때냐면 1일 때예요. 그 점에서의 미분, 그럼 f'x는 2x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1일 때니까
2가 돼요. 그럼 이 점에서 이걸 지금 똑같은 이 곡선인데 이렇게 양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벡터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같은 함수에 대해서 벡터 함수적인 분석 계산은 끝났는데 얘를 다시 거꾸로 우리가 익숙한 양함수로 갔을 때 이렇게 됐다고 얘하고 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벡터가 가로 1, 세로가 2로 가는 그런 벡터다와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2다는 가로가 1 바뀔 때 y값 변화가 2로 바뀌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때 벡터 설명할 때 이 개념 때문에 설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얘 따로 이해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기울기에서 이거는 아는데 이걸로 이해를 못 하신다든지 이건 이해하는데 가끔 필요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관계 서로 같이 왔다 갔다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준 높은 벡터 함수 그림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갖고 오는 질문들에는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관계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벡터 함수의 기본 미분, 기하학적 뜻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면 조금 함수가 복잡해졌을 때의 생각을 위해서 미분 함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교과서 지금 4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벡터 함수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스칼라 함수, F 함수도 역시 미분 가능하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그러면 학기 초에 벡터 함수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벡터 함수는 성분이 함수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스칼라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쓴 지금까지 함수라고 하는 건 구조가 얘도 똑같이 함수는 함수인데 성분이 스칼라 구조를 가져요. 얘는 성분이 다 함수는 함수인데 벡터 구조를 갖고 그런 차원에서 벡터 함수다 스칼라 함수다 하지만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함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벡터 함수에 지금처럼 상수배가 돼 있거나 아니면 두 벡터 함수의 합이나 여기에서 얘 다시 강조하지만 벡터 함수의 스칼라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또는 두 벡터 함수의 내적 두 벡터 함수의 벡터 곱이 되어 있을 경우 얘네들의 미분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상수 C는 따로 빠져서 미분해주면 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합은 각각의 우리가 그 함수에서 하고 똑같이 각각의 벡터 함수일 때도 미분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4번과 5번을 먼저 설명하면 4번과 5번 두 벡터 함수의 내적과 외적은 지난번에 그 벡터 함수 성질에서 미리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얘의 미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마치 우리가 곱의 미분처럼 함수 곱의 미분처럼 U 벡터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우리가 F하고 G하고 두 개 곱에 대한 미분이 뭐였어요? F 미분 G 그 다음에 F G 미분 그 원리를 벡터 함수에다 그대로 대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 차이가 얘가 내적이면 사이에 있는 계산 연산이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내적이고 얘 사이에 크로스 곱이면 얘네들이 크로스 곱인 벡터 곱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공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 공식 얘하고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벡터 함수 U가 있을 때 UT라는 벡터 함수가 있을 때 상수 C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F1T와 F2T 뭐 아니면 F3T까지 있다고 보셔도 되지만 일단 두 개짜리에 상수 C면 얘는 상수 C가 하나씩 다 곱해져서 CF1T 그 다음에 CF2T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UT에 지금처럼 FT 지금 얘는 상수가 아니라 스칼라 함수예요. 함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FT는 F1T 그 다음에 F2T
이렇게 곱해졌을 때 각각을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얘는 FT에 F1T 그 다음에 FT에 F2T 이런 식으로 각 성분을 다 함수를 곱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계산하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지금 제가 강조한 세 번째 공식들 특히 학생들이 요거하고 요거 잘 구별 못해서 교과서의 예제 3번을 꼭 집어서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T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RT에 지금 요 LNT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칼라 함수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이런 FT가 요 RT에 곱해져 있는 구조죠. 그렇게 뭔가 벡터 함수에 또 다른 어떤 t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는, 즉 스칼라성 함수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의 구조를 갖는 걸 미분할 때, 그럼 아까 앞에서 이렇게 스칼라 성분도 마치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함수 미분처럼 다시 함수 미분은 f 미분 g 그 다음에 f g 미분 얘처럼 첫 번째 ln도 어쨌든 구조가 스칼라든 벡터든 간에 곱의 미분을 써서 lnt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rt는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칼라 성분이었던 LNT는 가만히 놔두고 뒤에 있는 RT를 미분한다가 그 공식이었죠. 스칼라성 함수배가 되어 있을 때 이 미분 공식이었으므로 여기에서 LNT 미분하면 T분의 1이고 RT를 그대로 곱해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LNT는 가만히 놔두고 RT 미분. RT 이제 미분은 조금 익숙하시죠? 각 성분을 다 미분해서 내려온 거죠, 지금. 그런 다음 계산은 끝났지만 조금 답을 정리할 때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묶으려고 보니까 첫 번째 성분 둘 다 2t로 묶여지니까 2t로 묶으면서 앞에 t분의 1과 뒤에 lnt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성분도 정리하려고 보니까 2에 마이너스 t가 둘 다 공동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해서 빼주고 앞에는 t분의 1에 마이너스 lnt 세 번째는 공동이 없으면 그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함수의 미분, 스칼라성 함수가 곱해져 있는 구조까지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요. 교과서 446페이지 예제를 풀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제가 아니라 교과서 스캔 뜬 것처럼 안 보여서 여러분이 또 제가 만든 예제인 줄 아실 것 같은데요. 얘는 우리 교과서 446페이지 예제 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RT라고 하는 함수를 주었을 때 RT의 크기가 상수인 걸 보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RT와 RT 미분이 서로 수직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죠. 그럼 RT를 먼저 미분을 해보았어요. 미분은 좀 익숙해서 바로 계산 여기 있는 거 결과 보시면 처음에 RT 미분하기 전에 1번은 크기만 구하라고 그랬군요. 그럼 크기를 먼저 구하면 각 성분을 이렇게 제곱을 하죠. 제곱하니까 요만큼은 A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B제곱에서 크기가 이렇게 돼서 크기가 상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분한 거하고 서로 수직한 걸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RT를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A sin T, 두 번째는 A 코사인 T, 여기 세 번째는 사라졌지만 상수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함수와 원래 RT가 서로 수직인 걸 보이려면 두 벡터가 수직성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적이 0이다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 벡터 함수 RT와 이 R 미분한
R'T를 내적을 곱했더니 0인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A제곱의 사인 코사인 T, 두 번째 A제곱의 사인 코사인 T. 같은 항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 사라지고 여기 있는 B 곱하기 0은 0이라서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므로 두 벡터는 수직이다. 즉 RT와 RT 미분한 것은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벡터 함수는 3차 공간이지만 이 그림 지난번 앞에서 열심히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얘는 A 코사인 T, 그 다음에 A 사인 T,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가 성분이 B가 되니까 단면은 XY 단면은 반지름이 A인 원이지만 Z축 성분에 해당하는 게 상수 B값, 즉 일명 원기둥에서 높이가 B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단면선 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길이는 상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되냐면 RT와 미분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제도 같이 얘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이것도 교과서 예제 5번 같은 페이지 예제 5번입니다. 얘도 조금 전에처럼 모든 t에 대해서 RT가 상수이면 아까 4번 예제가 그런 예제였죠? 그 길이를 구해봤더니 t 변수가 사라진 t하고 상관없는 상수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RT와 RT 미분이 서로 수직함을 증명하여라. 그래서 또 거기 4번 문제 2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수였을 때 얘와 얘가 서로 수직하는 걸 증명했었죠. 확인했었죠. 얘는 그 문제를 구체적인 벡터 함수가 줬을 때가 아니라 그냥 벡터 함수 없이 이런 조건일 때 그냥 일반적으로 꼭 원이든 원기둥이 있는 어떤 특정한 선이든 뭐가 됐든 그 길이가 일정한 상수일 때는 벡터 크기가 일정한 상수일 때는 이 벡터와 미분한 건 서로 수직인 걸 보이라는 좀 더 일반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얘를 보이려면 조건이 크기인데 벡터의 크기인데 우리는 얘와 얘의 수직 그럼 뭐 내적은 둘째치고 여기서 뭔가 미분도 끌어야 되지만 얘를 끌려면 미분은 둘째치고 일단 양변을 이 상태를 뭐를 먼저 해줘야 되냐면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면 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벡터 크기뿐만이 아니라 벡터 함수에서도 똑같은 원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자기 자신 벡터의 내적이 상수 C제곱하고 똑같다. 이런 식을 하나 끌고 온 다음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으로 뭔가 식을 보여야 되니까 이 시기에서 RT에 대한 미분을 이용하려면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해요. 미분식이 필요해서 양변을 미분을 해봤어요. 똑같이 동등하게. 그럼 이쪽에다가 미분을 하면 내적된 벡터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 미분, 두 번째 가만히 놔두고 플러스 첫 번째는 가만히 놔두고 두 번째 미분.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미분해도 0이죠. 그래서 5변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분이 필요해서 미분을 해서 이런 식을 나왔는데 얘는 두 개를 보니까 내적에서 서로 같은 항이 바뀌어져 있는 교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벡터의 내적은 교환이 성립해서 얘와 얘는 일명 동류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항이라서 이에 RT는 DT, D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상수 2배를 나눈 얘도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결론은 이런 내적이 아까처럼 0이니까 두 벡터는 서로 뭐다?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인 걸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예제 4번과 5번을 통해서 둘 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벡터 함수의 미분은 그 RT에 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접하는 방향이 R'T라고 했는데 어떤 RT가 있을 때
얘는 이 R'T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 길이가 같을 때는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연쇄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쇄 법칙은요, 그냥 벡터 함수의 합성 함수 구조를 가질 때 해당하는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 연쇄 법칙 기호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일부 벡터 함수도 낯선데 이 합성 구조 기호가 복잡해 죽겠는데 걔를 미분 기호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이 이해되기 쉬운 구조로 조금 다시 하나 설명을 해놨어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이 조금 여러분한테 기호가 익숙하지 않고 벡터 함수나 합성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식을 하나 바꿔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벡터 함수가 우리가 지금처럼 F1t, F2t, F3t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줬으면 미분이 좀 그나마 쉬울 텐데 걔네 성분들이 지금처럼 뭐 sin t, cosine t 아니면 ET, LNT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한 덩어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복잡한 식 덩어리 하나하나를 뭔가 단순한 식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과거에 F1t, F2t, F3t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복잡한 식을 조금 단순화시킨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만큼 간단한 F1, F2, F3로 하되 그 대신 뭔가 공통 변수를 하나 치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면 저 원래 벡터 함수 대문자 F는 시작 변수는 잘 보시면 분명히 S 변수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구하는 거는 미분하라고 할 때 저 벡터 함수를 S로 미분하면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해서 이렇게 구조를 변형시킨 거죠. 그랬을 때 그 F를 이걸 요구했는데 나는 그 벡터 함수를 뭘로 이런 구조로 바꿨으니까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기 지금 다 T 변수로 바꿔놨잖아요. 편하게. 그럼 편한 T로 미분한 다음 그 T를 원래 변수 S 변수로 미분한다. 마치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그 일변수 함수에서 합성함수 미분처럼 전혀 약분은 되지 않는데 약분이 되는 듯하게 그래서 이 F 혹은 R을 갖다가 원래 S 변수로 미분한 것처럼 된다. 뭐 이런 풀이로 그 문제를 이해하시면 거기 조금 기호들이 학생들이 뭐 그 기호 보고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공식 내용은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호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꿨는데 이해가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예제 6번으로 지금 배운 합성 구조를 갖는 벡터 함수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벡터 함수를 이렇게 주고요. 저기에 있는 t는 그냥 t가 아니라 이렇게 s제곱 플러스 1로 주었을 때 r을 s로 미분하여라.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줬지만 이 얘기는 원래 식은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t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냐면 s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 자리에 s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성분 코사인 t 자리에 여기 t의 s제곱 플러스 1 이런 벡터 함수였겠죠. 원래 함수가. 그런 복잡한 벡터 함수 저걸 막 s로 미분 저 벡터 함수 r을 s로 미분하려니까 이 s식이 너무 복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s들을 이렇게 t로 치환하고
이 식들을 s를 뺀 좀 더 담백하고 간단한 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고서 물어본 건 마무리는 원래의 s 변수로 미분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벡터 함수는 s 변수로 줬던 거를 s로 미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r 함수를 갖다가 다 뭐로 바꿔놨어요. 지금 다 얘를 t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rt를 t로 미분하고 그 t를 s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내가 t로 바꾼 거기 때문에 t 자리는 마무리는 다 s로 바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s로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혼돈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코사인 t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미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는 s로 미분하면 2s 이렇게 되겠고요. 이 s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 t를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원래의 뭐로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s 변수로 한 줄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요 성분은 이렇게 써놨던 건 스칼라성 함수,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 함수 구조에 뭔가 t 성분, 즉 지금은 s 성분이니까 f의 t, 지금은 만약에 rs다. rs에 f의 s. 그러면 얘는 이 벡터 함수에 하나하나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에 다 곱해서 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조금 IJK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성분으로 마이너스 코사인의 S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S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끊어서 보고 그거에 지금 ES가 곱해져 있다. 그럼 이런 벡터 함수, 3차원 벡터 함수에 이 스칼라 성분이 있는 함수를 다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구조를 갖는 미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448페이지에 물론 우리가 뭐 단순히 공학이나 물리를 쏙 빼고 벡터 함수를 수학적으로 미분 뭐 이런 거를 뭐 이계 미분 이런 걸 해봤지만 굳이 가장 자주 이용되는 물리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혹은 속력까지 연관을 시킨다면 하고서 교과서 448페이지에 속도와 가속도 이거를 벡터 함수하고 좀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저 RT를 그냥 기호적으로 어떤 벡터 함수야가 아니라 그 벡터 함수가 만약에 어떤 시간 t에 따른 위치 함수라고 한다면 그 위치의 함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우리가 속도 함수, 보통 속도 함수를 VT라고 많이 해서 그냥 책에서도 VT라고 했죠. 속도 함수 VT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속도 함수의 크기는 즉 VT의 크기는 속력 함수, 즉 방향 왔다 갔다를 뺀 속력에 해당하고요. 그 속도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거, 속도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죠. 그래서 가속도 A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t가 그냥 의미 없는 벡터 함수가 아니라 시간 t에 따른 위치 벡터면 한 번 미분한 거는 그 속도 함수 VT가 되고 두 번 미분한 건 가속도 함수 AT가 된다는 걸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이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물리적인 이해 했듯이 물체의 위치가 시간 t에서 다음과 같다. 위치 벡터로 줬죠. 그랬을 때 t가 2일 때의 속력을 먼저 구하해라. 그리고 속력을 구하려면 일단 속도, 즉 얘를 갖다 뭐 해야 돼요? 미분.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미분, 그 다음에 두 번째 3사인 세타 미분해서 3코사인 세타,
t제곱 미분해서 2t로 해서 속도를 미분했고요. 여기 풀이에 지금 가속도가 있는 건 사실 여기서 하나에 다 안 들어가서 문제를 제가 끊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가속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문제 풀 때 가속도까지 미리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 즉 한 번 미분한 걸 다시 한 번 미분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R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 코사인 t 얘는 마이너스 3 사인 t 얘는 2 이렇게 되겠고요. t가 2일 때 이 속력 그러면 여기에서 vt로 다시 가서 t가 2일 때 대입한 거에 크기가 되니까 여기 다 2를 t에다 2를 대입한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여기는 앞에서 3이 나오고 4가 나와서 5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 구해봤고요. 그 다음 얘는 2번 개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수직이 되는 시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수직이 되려면 속도, 가속도의 수직성은 벡터곱, 벡터곱이라네. 내적이 0이 될 때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는 앞에 문제 풀 때 같이 연결해서 풀어놨으니까 그 속도와 가속도를 내적한 것이 0이 되려면 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4t로 줄지 계산 줄여놨지만 요만큼 곱하면 9sin t 코사인 t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의 sin t 코사인 t 동류항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니까 사라지고 마지막 성분인 얘만 남아서 4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인 거 지금 목표인 거예요. 0인 거. 그러면 얘가 0이려면 t가 뭐가 돼야 돼요? 0. 그래서 이 내적이 0. 즉 수직이 되려면 시간은 t가 0일 때다. 그러면 t가 0일 때는 출발할 때가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수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에 관련된 것까지 그 물리적인 의미까지 해석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교과서 449페이지로 가시면 적분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벡터 함수의 적분. 벡터 함수의 적분은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의미를 해놨는데요. 정적분은 쉽게 보면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 이것도 교과서 지금 스캔을 뜨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뭐 안 보인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뭐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명을 최대한 뭐 지금 업그레이드 아니라고 지금 영상을 못 찍었어요. 거의 몇 주 동안. 뭐 각종 조명 다 사봤습니다. 근데 해도 잘 안 돼서요. 뭐 스캔도 떠보고 해도 안 돼서 지금 사실 요 부분에다가 판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막 글씨 쓸 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화이트보드가 미끈미끈해서 그 글씨가 제 글씨 같지 않고 미끄덩거려서 이상한데 여기도 못 쓰게 하니까 지금 뭐 빛이 바란다고 해서 최선책이 이제 조명 다 투자해봐도 안 돼서 결론이 이만큼 못 쓰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글씨 쓰면서 굉장히 위축돼요. 쓰면서 저기 들어가면 학생들이 안 보일 텐데 그래서 막 안 그래도 미끌거려서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뭐 또 일부 학생들 책을 하냐 안 하냐 너무 그래가지고 책 스캔을 떴는데 떠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안 보이는 건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기호를 다시 워드 친 거 파워포인트 한 거를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각 성분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지금 정적분이죠. 여기 지금 정적분이네요. 정적분을 해줬는데요. 부정적분은 각 성분을 그대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쳐놓은 게 있는데요. 벡터 함수가 이렇게 줬을 때 부정적분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호로 확인을 해주면 이 벡터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각 성분을 이렇게 부정적분
그래서 만약에 얘 함수의 원시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적분 함수가 대문자 F1이라고 하고 얘를 F2라고 하고 얘를 대문자 적분 함수를 대문자 F3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적분 상수들이 각각 있을 거라 벡터 함수를 적분했을 때 뒤에 붙는 얘는 적분 상수가 상수시가 아니라 벡터다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벡터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정적분은 아까 앞 페이지에 있으므로 부정적분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걸 기호화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차원짜리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벡터가 2차가 되겠죠. 4차면 똑같이 4차가 되겠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8번이요. 벡터 함수를 이렇게 주고 0에서 1까지 정적분하여라. 그러면 각 성분을 정적분한다. 그럼 첫 번째 얘를 부정적분한 거에 0에서 1, 얘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에 1과 0을 대입해서 빼고 얘 부정적분한 거에 0과 1을 대입해서 계산 결과를 빼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번은 벡터 함수는 성분별로 똑같이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교과서 예제 9번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9번. 얘는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가 AT라고. 이제는 아까처럼 위치 RT를 준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거 교과서 예제 9번인데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친 거예요.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 450페이지 예제 9번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AT를 줬고요. 가속도 AT를 가지고 초기 조건 V0하고 그 다음에 R0를 준 다음에 T에서의 위치 RT를 구하라. 아까 문제는 RT를 가지고 AT까지 뭔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AT를 가지고 RT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논리에서 RT에서 VT를 거쳐서 AT를 가려면 미분들을 해서 갔다면 AT에서 거꾸로 가속도에서 위치 벡터로 오려면 적분을 해줘야 반대로 적분을 해줘야 RT로 오겠죠. 그래서 이 AT 가지고 처음 적분하면 VT가 될 거니까 VT는 AT 적분. 그래서 저 함수를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초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 초기 조건 0일 때를 대입하니까 걔가 J라고 했으니까 J를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 T가 0일 때 얘는 사라지지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거하고 C 벡터를 더한 게 이 J가 돼야 되는 J죠. 좀 주어진 조건이 얘가 J가 되려면 C는 물론 여기에서 1은 I가 사라진 J죠 지금. 그래서 C는 2J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가 2J니까 이렇게. 아니면 성분으로 지금 혼돈되시면 요거를 갖다가 2차원이니까 요거는 C1, C2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얘는 V0가 0일 때는 0, 마이너스 1 플러스 C1 플러스 C2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V0일 때의 데이터를 이렇게 기호로 바꿔서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얘는 C1에 C2 마이너스 1인데 그게 J라고 했으니까 0,1 이렇게요. 그러면 C1은 0이고요. C2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수 벡터라고 하는 이 C 벡터는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 C가 이렇게 되는 걸 더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성분은 그대로지만 두 번째 성분에 이렇게 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VT를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RT는 VT를 적분. 그럼 VT 구한 거, 조금 전에 구한 거를 적분한 다음에
여기서는 적분상수를 이번에 위에 C하고 헷갈릴까봐 D로 잡았죠. 그럼 일단 VT를 적분하면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 적분한 다음에 D의 적분상수. 그럼 얘 적분하면 사인 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2T, 그 다음에 적분상수. 이 적분상수도 여기에서도 R0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족하는 D까지 찾아내면 얘는 2차원짜리니까 첫 번째 성분을 D1, 두 번째 성분을 D2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IJ나 이런 표현들, 표준 단위 벡터 이걸로 결합으로 표현한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에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T. 요게 벡터, 지금 한 거에 벡터 성분. 요걸 RT라고 잡았을 때 R0다. 그러면 여기에서 R0를 집어넣으면 제로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0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D1, D2인데 R0가 얼마라고 줬어요? 얘가 조금 더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D1, D2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2,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D2는 0이 되겠고 D1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D1 계산한 게 3이고 얘가 0이니까 두 벡터 더해지면 3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는 0 더하니까 그대로 이런 RT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번 적분해서 초기 조건까지 이용해서 RT까지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 예제입니다. 교과서 예제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좌표 공간의 원점의 위치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해서 각 세타만큼 위를 향해서 야구공을 던졌다. 이때 초기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과 속도는 마이너스 9.8로 한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저 첫 번째 문제는 야구공의 위치 RT와 속도 VT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풀이를 보시면 1번부터 풀이를 보시면 야구공에 대한 초기 조건, 초기 속도가 V0였어요. 그런데 X축 방향하고 X축 방향으로 던졌을 때 얘가 공을 던지면 가로로 뻗어나게 여기서 높이로 솟아가기 때문에 X와 Z축 성분만 있는 걸로 해서 그 V0, 이 V0 속도로 갈 때 이 사이값을 세타라고 하면 X축 성분은 그거에 코사인 세타. 그래서 V0 초기 속도에 코사인 세타로 잡은 거고요. 세타 제로라고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 얘는 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물론 초기 속도 V0에 대해서요. 이렇게 Y축은 옆으로 안 퍼져나가서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음 위치는 0으로 잡았죠. 그랬을 때 가속도 A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9.8이므로 이 VT는 이 AT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9.8T 곱하기 K.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그 V0 조건으로 대입을 했을 때 초기 조건 V0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C가 제로 대입하면 이렇게 돼야 되므로 VT는 여기 있는 이 값을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 값을 그대로 더해서 중력가속도 그 AT를 적분한 VT에 초기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그다음 중력 가속도를 가속도를 적분해서 VT를 구하고 초기 그 속도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 더해서 VT를 구한 다음에 RT까지 가려면 또 그 VT를 다시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얘와 얘를 적분하고 적분상수 D. 그래서 얘네들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적분 계산은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0가 0일 때 0이므로 즉 여기에 T가 0일 때는 D도 뭐가 된다고요? 0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 0은 상수형이 아니라 제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IK가 둘 다 0이라서 이거 그대로가 나온다. 즉 D를 0을 집어넣어서 위치 벡터 R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야구공이 시간 t일 때 떨어졌다고 하자. 얘가 떨어질 때 이 시간을 t1으로 준 거죠. 떨어졌을 때 그때의 RT1 떨어졌을 때 문제가 전체 문제가 떨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의 시간을 t1이라고 잡아줬으니까 그때의 RT를 구해야 되는 거죠. RT1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K 성분은 떨어졌을 때니까 0이 될 것이고요. 그때의 뭐만 구해주면 X좌표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식의 앞에 식에 있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거 지금 K 성분이에요. 그 세 번째 성분 K가 0이 될 때의 시간 T를 딱 구하니까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T1 시간은. 그래서 물론 그 K 성분이 0일 때는 0도 있지만 0은 저때 이게 0일 때는 처음 출발할 때고 반대쪽 떨어질 때는 이때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시간에 대한 RT를 대입해야 되니까 아까 그 식의 어차피 K좌표는 이거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찾았으므로 뭐만 필요하면 돼요? X좌표만 필요하면 되니까 첫 번째 성분 T1 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했더니 이렇게. 그러면 얘 나머지 처음 K 성분형 어차피 Y좌표는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얘는 이체로 풀었지만 가끔 학생들이 결국은 이 두 번째 성분인 J 성분이 계속 0인데 얘를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꼭 이거를 우리가 야구공 던지는 건 3차 공간이니까 이것처럼 3차 공간적인 해석을 해도 되지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사실은 이 Y축 성분이 계속 0인, 즉 그 단면만 푼다면 XZ 단면 자체를 다시 마치 정사형 개념을 집어넣어서 XZ를 다시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나는 이렇게 막 벡터도 익숙하지 않은데 꼭 3차로 가야 되느냐. 2차로 줄여서 푸셔도 되는데 단 마무리 글을 쓰실 때 내가 머릿속에 실질적인 3차 공간의 문제를 2차로 해석을 해서 풀 때는 표현을 그거에 적절하게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풀 때는 2차로 줄여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하면 그렇고요. 세 번째 문제는 야구공이 떨어질 때와 지면에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야구공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 요거일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세타 각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 각을. 그러면 이 세타 1이라고 하는 각은 이 아까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 t1의 그 순간 벡터, 그 속도 벡터 vt1과 이 지면과 이루는 사이각이 될 것이고요. 그럼 그 vt1이라는 게 x축, 이축과 양의 각과 이루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즉 vt의 이쪽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건 즉 그쪽 벡터의 I 성분과 이루는 각이 되겠고요. 그럼 아까 VT에 T1을 대입한 식이 이건데
이거에 i와 이루는 각, 얘와 이루는 각. 그러면은 VT1과 두 벡터의 사이값 구할 때 처음에 내적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두 벡터 A, B는 우리는 물론 성분끼리 곱해도 되지만 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할 때 그 사이각 세타는 이거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만약에 세타까지 필요하면 아크로 빼면 되는데 아크까지 구하지 않고 일단 요 코사인 세타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VT 벡터와 요 벡터와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두 벡터의 내적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논리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I 벡터 크기는 당연해서 생략을 한 거죠. I 벡터 크기는 1이라서 여기에서 줄였고요.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에서 I 벡터하고 내적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성분 되는 거죠. 그거에 이 벡터의 크기, 그 벡터 크기 계산하니까 V0.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 제로는 출발할 때 사이값 세타 제로였던 거예요. 지금 어디 쪽? 땅에 떨어질 때 이 X축과 닿는 그 사이값 세타 1일 때를 했더니 처음 출발할 때 던졌을 때의 각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지면과 이루는 각은 이 각은 뭐와 똑같다? 출발할 때 던졌을 때 던지는 각과 똑같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쏘아 올리는 방향과 떨어지는 방향의 각이 똑같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 벡터 함수로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 교과서 예를 해봤고요. 그 뒤에 극좌표계까지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 그 천체에 관련된 예제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접근하면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야구공 예제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벡터 함수는 여기까지 계산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화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들 막 원성이 자자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간단하게 미분과 적분 계산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게 연습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